네, 정부가 집 없는 주택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제3의 신도시를 8곳을 후보에 올려서 후보지를 발표를 했네요. 들여다보니까 지금 하남, 그 다음에 남영주, 인천 계양, 과천, 광명, 아주 정말 이게 정말 문재인 정부 있는 동안에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친구를 찾느라 TV는 사랑을 싣고 때문에 거기가 일산에서 옆으로 가는 데인데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일산도 너무 아파트가 많고 팔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참 힘든 곳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쪽 지역을 또 이제 친구 딸이 살고 있는 집에 촬영이 이루어져가지고 갔었는데, 와, 아파트가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줬는데도 이렇게 정말 젊은이들이나 결혼해서 젊은이들이나 또 좀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슬프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주택 시장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하여튼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제3 신도시라 가지고 장소도 되게 좋은 곳도 있고 조금 멀지만은 또 인천 쪽은 인천 사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에 자기네 말로는 이제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했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로케이션이 여러 가지 지하도라든가 인프라가 조성이 차차 이제 이루어지거나 앞으로 이제 계획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겠죠. 과연 정말 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게 집을 사서 들어가신 분들을 보면은 또 결국 또 좀 차익이 실현이 되게 되면은 또 그걸 팔고 나오게 되면서 자꾸 집이 또 없어지면서 집이 또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인간사가 사는 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미묘하고. 예. 그래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게 덩그러니 그냥 나중에는 아파트 빌딩 건물들만 쭉 남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참 이것저것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연예인들 부동산 투자와 이제 재벌들이 사시는 부동산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제 동생도 대구에서 이제 사업을 하나 하는데 전 처음이래요.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정말 이렇게 힘들어 보기는 자기뿐이 아니고 거기 사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너무 서로들 하소연을 하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굉장히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도움을 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볼 때 저희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끽 해봤자 6% 조금 넘는 7%까지도 겨우겨우 6%에서 7% something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자들, 조그맣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맨하탄 경우에는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많죠. 근데 거기는 거기대로 조그만 가게를 위주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가게들에서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돼요. 예. 그래서 가게들도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조그만 길 하나하나 사이에 가게들이 쫙 그냥 지그재그로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굉장히 미국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치킨집이 있다. 그러면 이제 치킨집이 이제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이익도 줄어들고 경쟁자도 생기면서 힘들어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맨하탄에서 비즈니스를 했던 곳은 따닥따닥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가게는 그나마도 그 홀세일 하는 데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가게가 붙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홀세일 가게들 하는 데 보면은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처럼 똑같은 비즈니스가 딱 붙어 있는 거죠. 수천 개가 있는 거죠. 근데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떼돈을 벌어서 건물도 사고 집도 사고 그렇게 큰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막강한 회사 사장으로 쥐락펴락하는 분들을 지금 많이 뵀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홀세일 같은 경우는 모여 있어도 서로가 이제 경쟁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자기 손님들을 다 파악을 하면서 비즈니스, 그리고 또 거기가 좋은 점은 또 전 세계에 남미, 유럽, 중동 할 것 없이 모든 아시아 뭐 할 것 없이 다 와서 거기서 물건을 사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독특한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좀 손님이 좀 정해져 있지 않나 하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게 막 라이벌을 많이 형성하고 있어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 또 오게 돼 있고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고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데도. 그런데 이제 그 홀세일 장소들은 그런데 홀세일이 아니고 이제 자영업들 이제 베이글빵을 판다든가 커피를 판다든가 아니면 이제 조그맣게 소위 말하는 무슨 빵집 같은 거죠. 커피도 팔고 숲도 팔고 샐러드도 팔고 빵도 팔고 막 그러는 데인데 안 되는 데가 없어요. 터져 나가요. 왜냐하면 그 10년을 하는 동안에 그 위치에서 막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닫은 집이 없고 오히려 체인점이 생겨가지고 그 집이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도 막 생기고, 하다못해 제가 일본 그 라멘, 일본 라멘집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거기 그 안토니오 이노키부터 옛날 그 레슬링 하던 분이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사인도 있고 막 그랬던 집인데, 그 집이 하나였는데 자기네가 현재는 5개. 돈가스하고 라면하고 우동하고 이렇게 3가지만 파는 집인데 끊임없이 들어와요, 손님이. 그 맨하탄에 이렇게 구석구석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거기 잠깐 가셔서 관광하시는 분들은 그 속속을 맨하탄을 참 뒤져서 우리처럼 살기 전에 알 수 없죠. 얼마나 많은 가게가 있는지. 근데 그 안에 그 조그만 가게 안에 구석에 있는데 그 가게가 잘 돼서 또 소호로도 나가고 여기로도 나가고 저기로도 나가고 이렇게 참 뉴욕을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분들의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뉴욕의 맨하탄에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뉴욕을 좀 잘 파악을 한 사람들이 거의 성공을 하는 예가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그 했던 가게가 참 너무 잘 돼가지고 소호에 하나 더 차리고 그다음에 오시가에도 하나 더 차리려고 굉장히 많은 가게를 보러 다니기도 했고 하다가 제가 이제 좀 춥기도 하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군 다음에 좀 쉬는 쪽으로, 거의 비즈니스는 이제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좀 조용하게 여생을 보내자,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서울에 제가 체인점 하나만 더 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 것도 다 제가 정리를 하고 거의 비즈니스는 은퇴를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언제 또 비즈니스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그 자영업 같은 비즈니스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찌됐든 보스가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되고 끝도 없이 손이 가야 되고 끝도 없이 노력해야 되고 끝도 없이 성실하게 그 가게를 추스려야만 그 가게가 살아남는다는 어떤 지식과 같은 제 마음에 머리에 이런 것들이 꽉 와 차면서 비즈니스는 이 정도로서 나는 정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제가 이제 LA로 가면서는 전부 모든 것을 버리고 쉬고 좀 더 공부를 하자, 많이 배우자, 이래서 이제 운동도 하면서 심적인 어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요가도 하면서 많은 국립공원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많이 추스리긴 했었습니다.
한국의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 나라는 자영업자들이 25%에서 2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가 다 자영업자이신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연금도 적고 노후에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뭘 해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뭐 조금 나이가 들면은 조금 주는 월급 받고라도 일을 해야 되는 지금 좀 사람은 일하는 나이가 있고 시기가 있거든요. 사실 쉴 땐 좀 쉬어야 할 나이에 맞춰서 쉬어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보장이 좀 뭐 유럽도 그렇고 잘 돼 있어서 노후가 되면은 자기가 낸 만큼 말고도 또 어려운 분들은 또 이제 돈 잘 벌고 세금 내시는 분들도 그 돈을 또 놓아서 의료보험이라든가 복지 면에서 상당히 아주 뭐 A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좀 절약하면서 살면 편안하게 숨 쉬면서 즐겁게 조금씩 동네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시는 노인들을 많이 뵀어요, 제가. 그래서 참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평화롭지 않나, 노후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뭐 빡빡하신 분들은 또 미국도 상당히 빡빡합니다, 사실은. 뭐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비교해서는 퍼센트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나라의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제 25에서 30%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사실. 젊은이들 직장 다니는 친구 빼고 학생 빼고 노인 빼고 뭐 가정주부 빼고 하다못해 뭐 별거 다 빼고 25%를 넘는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후가 이제 뭐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또 일선에 뭐 직장 생활 하다가 나와서 일선에 또 뛰어들어가지고 또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잘 되면 되는데 지금 뭐 잘 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되게 걱정이 됩니다. 기존에 쭉 꾸려갔던 단골집들도 사실은 요즘은 굉장히 벅차다고 그러네요. 옛날처럼 계속 잘 될 거라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뉴욕 그 잘 되는 가게를 그냥 탁 내려놓고 떠나려니까 굉장히 아쉬운 것도 많고 정말 독한 마음과 아집이 없으면 결단하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좀 그런 거는 되게 강합니다. 제가 자수성가를 하면서 결단할 때는 기꺼이 모든 걸 버리고 손해도 보죠, 많이. 뭐 그런 거를 다 추스리면 언제 제가 쉬겠어요. 아마도 그거를 고집을 안 부리고 제가 그 돈 몇 푼은 아니죠. 매일 현찰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막 생각하면서 못 버린다 하면 지금의 뉴욕에 계시는 저랑 잘 만났던 사장님들이나 우리 와이프분들, 그분들처럼 계속 뉴욕에 그 추운 데서 주얼리 가게에서 계속 앉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지금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요즘 굉장히 힘든 것도 하나 중에 뭐가 힘드냐면 이제 큰 회사들이 많아졌잖아요. 하다못해 뭐 다이소 같은 경우는 싸게 판다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정말 싸긴 싸더라고요, 다이소가. 제품의 질도 나쁘진 않는 것 같고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가끔 가게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에 놓는 향수 같은 거 3,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경쟁 면에서도 그렇게 약화가 된 거죠. 옛날에는 다이소 같은 게 없었으면 한 10,000원 받을 수 있는 거를 그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홀세일을 하면서 보니까 리테일은 괜찮아요. 리테일은 많이 사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파니까 이제 저희 가게가 홀세일보다 좀 떨어져 있으니까 리테일로 팔 때는 좀 이익을 내는데 홀세일 같은 경우에는 딱 오면은 따다다닥 금방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물건을 많이 사니까. 브로드웨이 28, 29, 30보다 비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남기질 못하고 거의 그냥 제 값으로 다 가져가는 거죠. 남길 수가 없어요. 저 밑에 가게들은 뭐 무역회사까지 겸해서 하니까 저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못 팔렸던 거를 그런 사람들 왔을 때 또 새 거를 이제 재고를 정리하고 새 거를 또 들여놔야 될 때 그때 다 그냥 원가로 정리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경우처럼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잘 되셨던 장사도 그런 이제 뭐 굉장히 값을 내려서 파는 가게들이 뭐 다이소 말고도 되게 또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마트도 경쟁이 붙어서 참 힘들어지고 뭐 편의점들도 뭐 하나 걸러 하나 있고 막 이래서 이제 그거를 규제를
뭐 하겠다 이래가지고 요즘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동네 밑에만 내려가도 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저 밑에 있고 또 밑에 있고 그렇게 많으니까 그냥 요 동네에서 저도 가까운 데 가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데 사는 사무실에서 일 보는 사람이나 여기는 이제 아파트는 집이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제가 행길을 건너야 가야 되기 때문에 행길 건너서 오시는 분들도 가까운 쪽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는 되게 적어지고 가게들은 많아지고 그럼 집세 내고 인건비를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인건비 참 주기가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아침 저녁으로 또 계속 가족이 뭉쳐서 돌아가면서 비즈니스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참 막막할 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 동생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 이제 저는 다 정리하라 그러죠. 다 정리하면 뭘 먹고 사냐. 적게 먹고 적게 하는데 어떤 방법론을 내가 만들어서 했을 때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경쟁이 많지 않은 걸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서 연구를 제가 좀 뭐 제 동생 말고도 또 뭐 제가 또 이렇게 도와주면서 제가 주는 월급으로 또 밥을 먹거나 이제 생활하는 친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버는 수익이 보시면 알지만 뭐 유튜브가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방송을 한다고 방송 출연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니저 가지고 하고 뭐 머리하고 차 운전하고 뭐 의상 준비하고 메이크업하고 굉장히 준비가 많아요. 그 방송 파우치에 얼마 안 되거든요. 70, 80만 원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뭐 현역에서 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수입이 없고 옛날에 이제 벌어놓은 데에서 그나마도 노후 대책을 좀 마련을 했다 한 사람 중에 이제 하나니까 지탱을 해 나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직원도 이제 좀 뭐 월급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하여튼 너무 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는 이걸 좀 어떻게 방법론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국가 정책으로 이거를 정말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택시 뭐 사업 카카오 택시인가요? 타본 적도 없지만 그거까지 참 만들려고 해가지고 택시 하시는 분들까지 마저도 한 택시 하시는 분들이 몇십만이면은 그 먹고 사는 생계를 책임지는 그 가족까지 해서 100만이 넘는다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뭐 그분들도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숟가락을 두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은 서로 잘 공생공존이 잘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하여튼 뭔가 되게 어수선하고 은행도 막 인터넷으로 만들어가지고 손만 까딱까딱 하면 다 되는 거 이거 어른들은 이거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또 은행도 사람들을 또 해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다 또 허가를 내줘가지고 사실 지금 은행들도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도 현찰이 좀 필요해서 갔더니 좀 되게 힘들고 매장도 많이 줄이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든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는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또 먹고 자고 쓰고 또 입고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소연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좀 잘 사는 해외 우리가 뭐 무슨 3만 불 넘어가는 그런 나라라고 하면 뭐예요? 정말 그 GDP에 비교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행복 지수나 또 뭐 노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쓰는 이 쓸데없는 돈들 있죠. 예.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저 세금 무지 많이 냅니다. 근데 뭐 무슨 뭐 어디 뭐 하여튼 우리도 살기 참 힘든데 뭐 누구 북한 애들 만난다고 7억씩 써야 되고 20억 30억 뭐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아깝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런 돈이 있으면은 몇백 명의 노인들을 좀 보살펴 줄 수 있잖아요. 예. 좀 막 이렇게 탑골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노인분들 추운데 이렇게 쪼그려 누우셔가지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미국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겨울에는요, 다 이렇게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있나. 다 체크업 해가지고 집 있다. 가자 해서 막 데려가고, 거기 가면 밥도 주고, 씻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비슷했는데, 지금 정부는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북한에다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나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좀 한탄스럽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좀 그래도 그 여러 군데에 너무 그냥 포괄적으로 뻗쳐져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조그만 가게가 비어있기만 하면 들어가서 무조건 할 일이 아니고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히려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로수, 신사동이라든가 압구정동 이런 데는 지금 많이 거품이 빠져가고 있고요. 압구정동은 되게 많이 빈 데가 많아요. 압구정동에 있었던 인간들이 전부 그 가로수로 간 거잖아요. 근데 가로수가 너무 집세가 올라가면서 거길 또 이제 조그만 자영업자들이 그 큰 대기업들이 거길 다 부동산을 사버리면서 다 쫓겨나고 그 친구들이 이제 해방촌으로 갔는데 한때는 해방촌이 한 1년, 1년 반 되다가 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거기 뭐 특별히 무슨 뭐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태원 쪽이 낫죠. 이태원 쪽은 길도 있고 그 다음에 공립 퍼블릭 그 주차장도 있고 그 나름대로 굉장히 그 훨씬 이렇게 볼거리가 훨씬 길고 많죠. 맨하탄처럼. 그러니까 이제 글로 오히려 빠져나가다 보니까 해방촌은 지금 또 죽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품이 더 빠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쪽박찰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삼성동이나 제가 이제 그 투자 그 유망지로 참 좋은 곳들이 있는데 앞으로 거기가 이제 굉장히 좋아질 곳들이 삼성동, 그 다음에 이제 서초동 같은 경우는 신진 그 4, 50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면서 세대수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세대수 조금만 가지고도 피자집이나 치킨집은 밥을 먹고 사는데 미용실이라든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50층짜리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고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인구 이동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조그만 비즈니스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사람 하나 두고 밥 먹기에는 좋은 곳이지 않나. 그래서 서초동, 삼성동, 이태원, 신천, 뭐 홍대 같은 데도 조금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거기가 너무 집사가 많이 달라 그랬던 지역이기 때문에 신천, 홍대나 이 가로수나 신사동이나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는 조금 거품이 빠지는 내년에 제가 그 대한민국 재테크 조선일보 거 하면서도 우리한테는 어렵기도 하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은 돈 가지고 비즈니스 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아주 좋은 자리를 싸게 선점을 하면서 비즈니스 할 만하는 장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경기가 막 나아질 거는 없는데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그 흐트러진 데서 옥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나타나지 않을까. 계속 발품을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실 만한 곳들은 이제 이태원, 그래도 종로가 굉장히 낙원상가 근처부터 해가지고 서초는 이미 엄청 많이 부동산도 올랐고 집세도 좀 많이 올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거품이 꼈다는 것보다는 좀 옛날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에 100만 원이었는데 한 10몇 년 전에 지금 200이다. 그거는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사실. 10년 전과 지금 시기적으로 30%는 올라져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산 사람의 그래도 2, 3%는 임대 세금 다 내고 그래도 그 나와야 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주인도. 서로 잘 공생공존을 하면 참 좋은 그 서로가 윈윈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얄팍한 거 가지고 싸워서 막 큰일이 벌어져서 신문 같은 데나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종로구도 굉장히 익선동인가? 종로구는 종로구 3가 익선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개조해가지고 뭐 카페도 하고 음식점도 만들고 쬐끄맣게 뭐
기념품 파는 것도 있고 별게 다 있대요. 거기가 굉장히 인기 없었었거든요. 서촌을 비롯해서 거기는 어마어마했었는데 청와대가 이제 바로 옆에 있고, 근데 거기가 이제 퍼져서 성북동으로 해가지고 성북동도 뭐 빌라니 뭐니 뭐 재벌들 사는 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넘어서 이제 낙원상가 쪽으로 해서 거기 굉장히 시장 같은 적은 시장이 많아요. 예, 그 시장들이 아마 굉장히 값도 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떡 파는 집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레지던셜을 거기 미국에서 있을 때 한국에 오면 집이 없어서 뭐 호텔에 있는 거 너무 비싸고 그래서 레지던셜 좀 싼 데에 한번 있어 봤어요. 그래서 거기 밤만 되면 이제 뭐 먹으러 나고 점심에도 뭐 약속 없을 땐 거기서 먹고 그러나 거기 거의 다 내가 마스터 하다시피 했었는데 아깝다. 부동산 왜 이렇게 저평가가 돼 있나. 참 괜찮다. 근데 조금 개발이 좀 덜 돼 있어가지고 옛날 스타일 있죠. 옛날에 뭐 설렁탕집이나 뭐 이런 집들처럼 종로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군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기는 이제 한 30%는 올라가 있지만 강남처럼 이렇게 100%, 200%, 300% 올라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가게도 장사가 됩니다. 예, 거기가 어떤 걸 갖다 놔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요. 예, 오히려 이태원은 가게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오밀조밀 모이면서 굉장히 극빈데 우리 제 유튜브만 들으시는 분들은 머리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고 종로 3가 익선동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시고요. 한번 시장 조사를 하셔야죠. 제 얘기만 들으셔서는 안 되고. 꼼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꼼꼼히 말씀을 드려주지만 현장을 가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뭐가 있나 해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투자처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곳들 중에 뭐 다 이렇게 뭐 다 아시는 지역이죠. 종로, 뭐 이태원, 신촌, 뭐 삼성동, 서초동, 강남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거품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가로수나 신사동 같은 경우는 거품이 진짜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신사동이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오는 족들이 뭐 정해져 있어요. 예, 다른 지역에서 오는 홍대 쪽 애들이 많이 왔었죠, 가로수에. 근데 요즘은 이제 도로 넘어갔다 그러네요. 가로수 가니까 주말에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말 잠깐 장사되는 거 가지고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면 그건 무조건 망해요. 꾸준해야 되거든요, 비즈니스는. 제가 뉴욕 가게가 꾸준했기 때문에 10년을 유지를 한 거지, 꾸준하지 않고 주말 장사 하나 가지고 평일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장사는 무조건 그 장사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현상 유지가 거의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직원을 뭐 하나도 안 두고 내가 혼자 일한다. 사람을 두면 둔 만큼 제 비즈니스의 철칙입니다. 사람을 둔 사람이 꼭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00이다, 250 나간다 그러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친구가 그만큼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르쳐야 되고 그 정도의 값을 받으면 가르치면 그 친구가 역할을 하는 친구가 또 제대로 잘 들어온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부하 직원도 잘 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하면 그냥 200 벌고 200으로 그냥 생활하고 말겠지. 그거보다는 400을 벌게 해서 200은 내가 가져가고 200은 네가 열심히 해서 번 거다. 이렇게 좀 밀어주면서 가게를 좀 올리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 너무 그냥 그죠? 인건비가 비싸져가지고 좀 할 말이 없네요. 좀 기다려 보시죠, 뭐. 이제 좀 약간 정신을 차린 듯 하면서도 오버액션을 취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하고 있으니 뭐 정부가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나 비즈니스 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장사가 이제 끝마무리다, 나는 힘들다 했을 때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왜냐하면 더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뭐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제 신용도도 떨어지고 이게 더 힘들어지거든요, 사람이 살기가.
그래서 막 우울증도 오고 극단적인 생각도 갖게 되고 막 이게 안 좋아져요. 사람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정말 웃으면서 행복하게 까먹은 건 아깝지만 복구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한번 무너진 건. 그래서 좀 비즈니스로 내가 좀 이렇게 마지막 막바지까지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예, 결단을 내려서 좀 쉬면서 뭐 쉰다고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좀 명랑하게 책도 좀 보시고 유튜브 뉴스 같은 것도 좀 보시고요. 다른 각도에서 뭐 세계가 시시각각 바뀌는 요즘 같은 시대에 할 게 되게 많습니다. 돈 안 들이고도. 그리고 뭐 저는 미국에서는 책방 많이 갔거든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굳이 뭐 영어를 잘 읽어서 영어를 보다도 어떤 거든 하여튼 뭐 들여다보면서 다른 생각도 하고 글도 쓰고 계속. 저는 이제 이렇게 글 쓰는 거는 제가 이제 습관이 됐어요. 뭐든지 뭘 하면서 이 글을 쓰면서 계획도 잡고 나도 추스리고 또 뭘 어떻게 이제 6개월 안에는 절약을 해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의 내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될지 아니면 결정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 있으면서 조용하게 어디 이렇게 산만한 데 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걸 결정 못 합니다. 조용하게 혼자 하셔야 돼요. 혼자 쓰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이게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예. 지금 너무 내년에 위태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은 비즈니스 사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장소 좀 괜찮다. 앞으로 거품이 빠지는 곳도 들여다보고 있다가 한번 기회를 잡아라 하는 곳을 좀 말씀드렸고 또 사업을 또 이제 뭐 열심히 했는데 일단 뭐 잘 안 돼서 마지막까지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정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 몇 가지 드려봤습니다. 네, 제 경험에 의한 이야기들을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